할아버지한테 냄새나요. 이 한마디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더 이상 내 무릎에 올라오지 않고 가족들이 나도 모르게 창문을 자꾸 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매일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려도 그 특유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가 유독 비어있는 느낌,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며느리가 은근슬쩍 방향을 바꾸는 행동들. 나는 잘 씻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실 그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냄새를 참으며 살아야 하는 운명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곳만 제대로 씻으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인 냄새가 나는 정확한 원인과 하루 몇 분만 투자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과학적인 이유와 실제 효과를 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인 냄새가 나는 진짜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이 냄새에는 아주 구체적인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땀을 통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땀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땀은 단순히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 남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노네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노네날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노네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노네날은 산화된 불포화 지방산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50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피지 속에 포함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지의 성분이 변하고 산화되면서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 노네날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 물질입니다. 즉, 물이나 일반 비누로는 쉽게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매일 씻어도 냄새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노네날은 젊었을 때는 거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4050대가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도 그냥 상쾌한 땀 냄새일 뿐이지만 노년층에서는 땀 자체가 줄어들면서 피지가 과산화되며 강한 채취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pH 농도 변화도 냄새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인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천연 보습막이 약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 결과 피부에 남아있는 땀과 피지가 쉽게 산화되고 이 과정에서 더욱 강한 채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노네날이 공기 중에 쉽게 퍼진다는 점입니다. 향수나 방향제를 뿌려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냄새가 계속해서 주변으로 확산됩니다. 심지어 옷이나 침구류에도 스며들어 자신은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노인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변화와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노네날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어주면 노인 냄새의 9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네날이 가장 많이 쌓이는 특정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냄새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노인 냄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샤워를 하실 때 어디를 가장 신경 써서 씻으시나요? 얼굴, 겨드랑이, 손, 발등이죠.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곳 위주로 씻습니다. 하지만 노인 냄새는 우리가 잘 씻지 않는 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더러운 사람은 자신이 더럽다는 걸 모른다.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체취는 본인이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노인 냄새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랫날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를 제대로 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목과 귀 뒤, 가슴 밑과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입니다. 첫 번째, 목과 귀 뒤입니다. 우리는 보통 얼굴을 씻을 때 거울을 보며 세심하게 씻습니다. 하지만 목과 귀 뒤는 거울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 씻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노랫날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특히 귀 뒤쪽과 목덜미에는 피지선이 발달해 있어 노폐물이 쉽게 축적됩니다.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노랫날이 피부에 그대로 남아 악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한 연구에서도 노랫날이 가장 많이 검출된 부위가 목과 귀 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나이 들면서 피부의 피지 분비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의 작은 우주이며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이 건강이다. 노인 냄새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겨드랑이와 가슴 밑입니다. 겨드랑이는 누구나 씻는 부위지만 가슴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가슴 밑을 씻는 습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노랫날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가슴 밑은 피부가 접히면서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박테리아가 쉽게 번식합니다.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가 점점 강해지고 옷에까지 배어 더욱 심한 악취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샤워할 때 발을 씻으시나요? 아마도 대충 물을 끼얹거나 비누 거품을 내서 가볍게 문지르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발냄새는 단순히 신발 때문이 아닙니다. 발가락 사이에 쌓인 땀과 각질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면서 악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각질이 더 두껍게 쌓이고 여기에 땀까지 남아있으면 곰팡이균과 박테리아가 번식할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한국 한방의학에서도 발을 관리하는 것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씻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씻어야 효과적인가? 이 세 부위를 단순히 물로 씻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랫날은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성질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누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 3840도로 씻어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지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약산성 바디워시 사용해보세요. 강한 비누는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망가뜨려 냄새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 사용해보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되고 오히려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은 후 반드시 완전히 건조해주세요. 씻고 나서 바로 양말을 신으면 습기가 남아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처럼 노인 냄새는 씻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씻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이제 냄새를 없애는 생활 습관과 추가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냄새를 없애는 올바른 샤워 방법입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 씻는데도 냄새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씻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누를 사용하고 샤워를 하루에 2번씩 해도 노레날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냄새는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몸 전체를 꼼꼼하게 씻기보다는 대충 문지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부위에 집중하지 않으면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냄새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더 많은 피지가 분비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레날이 더 빠르게 산화되어 냄새가 더욱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적절한 샤워 온도는 3840도 사이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것이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면서도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한방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되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망가뜨려 오히려 더 심한 채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누와 바디워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한 향이 나는 비누를 사용하면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비누는 피부의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오히려 피부가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려고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약산성 바디워시입니다.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주면서도 노레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레날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비누나 바디워시로는 쉽게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녹차 추출물이나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면 노레날 제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현대의학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한 그룹이 일반 비누를 사용한 그룹보다 노레날 감소율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어떤 비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인 냄새를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씻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누를 몸에 문지르는 것만으로는 노레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씻어야 합니다. 목과 귀 뒤쪽을 잘 씻어보세요. 손으로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수건이나 거품망을 사용해 살살 문질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겨드랑이와 가슴 밑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피지선이 많아 노레날이 쉽게 쌓이는 곳입니다. 땀이 차기 쉬운 부분이므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듯 씻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을 씻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박테리아를 증식시키면서 냄새를 심하게 만듭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고대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는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씻는 것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씻은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샤워 후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채취의 지속 시간이 달라집니다. 피부 보습 유지,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 많은 피지가 분비되어 오히려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의류와 수건도 깨끗하게 관리하기. 씻고 난 후 수건을 깨끗하게 세탁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오히려 몸에서 다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은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중국의 현자인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올바르게 씻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씻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씻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활 습관과 음식 섭취 때문입니다. 냄새를 없애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노폐물을 배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 하루 평균 500ml에서 700ml의 땀을 배출합니다. 이 말은 곧 땀과 함께 독소와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건강한 체취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땀샘의 기능이 점점 줄어들고 피부의 대사작용도 둔화되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면 냄새가 쉽게 배어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마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6컵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속의 노폐물이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독소가 땀과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서 냄새의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몸을 깨우고 장의 활동을 도와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건강을 다스린다. 물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냄새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옷과 침구류를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씻어도 옷과 침구류에서 냄새가 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속옷과 잠옷, 베개 커버는 반드시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배출되는 피지와 땀의 성분이 변하면서 옷과 침구류에 냄새가 쉽게 배게 됩니다. 특히 노네날 성분은 옷감에 흡수되면 일반적인 세탁만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속옷은 매일 세탁하고 면 소재로 된 것을 입기,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세탁하여 교체하기, 옷을 세탁할 때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함께 사용하면 냄새 제거 효과가 뛰어납니다. 일본 후쿠오카 대학의 연구에서도 침구류를 주 1회 이상 세탁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체취의 강도가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몸을 깨끗이 씻는 것만큼 옷과 침구류 관리도 냄새 제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에도 냄새가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 안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냄새가 더욱 짙어지고 옷이나 침구류에 스며들면서 냄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최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 탈취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 찌꺼기나 베이킹 소다를 작은 그릇에 담아놓기, 수치나 활성탄을 사용해 공기 중의 냄새를 흡수하기, 집 안 곳곳에 허브나 라벤더 같은 자연 탈취제 배치하기. 공기가 깨끗해야 몸에서 나는 냄새도 줄어듭니다.
환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땀 냄새가 심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는 체취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긴장할 때 분비되는 땀에는 노레날과 같은 악취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도 냄새를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체내 독소가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체취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 20분 이상 가볍게 산책하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통해 긴장 완화하기, 깊은 호흡과 명상으로 몸의 균형을 잡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하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체취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더불어 먹는 음식도 체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냄새를 없애는 식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냄새를 줄이는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구성되고 당연히 체취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체취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 먹은 음식이 빠르게 대사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60대 이후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몸에 축적되는 노폐물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체취를 줄이고 깨끗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체취 개선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며 올바른 음식이 건강한 삶을 만든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노네나렌오에니엔에이엘이라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물질은 몸속에서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데 산화 과정이 활발해질수록 냄새가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체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노네날의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장 항산화 식품으로는 토마토, 사과, 블루베리, 딸기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체내 산화를 억제합니다. 녹차, 홍차 강황 카테킨 성분이 체내 독소를 배출하게 도와줍니다. 메밀, 현미, 귀리 비타민E가 풍부하여 피지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비타민C와 비타민E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노네날 생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본 규슈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일반적인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체취 강도가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매일 항산화 식품을 먹는 것만으로도 체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체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해야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추천하는 수분 함유량 높은 음식입니다. 오이, 수박, 배, 토마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적입니다. 미역, 다시마, 해조류 체내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체취를 줄여줍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장 건강을 개선하여 몸속 독소 제거해줍니다. 특히 장 건강이 체취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의 환경이 나빠지면 체내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피지와 땀을 통해 배출되면서 더욱 강한 체취를 유발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채취 강도가 평균 25%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인 냄새를 줄이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예전처럼 빠르게 대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름진 음식이 몸에 오래 남아 체취를 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체내 산화를 촉진하여 노뇌날 생성 증가시킵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가공식품은 몸속 독소를 증가시켜 체취를 악화시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피지 분비 증가시킵니다. 특히 튀긴 음식과 붉은 육류를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서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강한 체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 들어가는 것이 깨끗해야 몸에서 나오는 것도 깨끗하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취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늘과 양파를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마늘과 양파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체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유황 화합물인 알리신, 설파이드 성분은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강한 냄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천 섭취 방법. 날 것보다는 익혀서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유황 화합물의 냄새가 줄어듭니다. 하루 12쪽 정도만 섭취합니다. 밥을 지을 때 잘라서 넣으면 좋습니다. 건강 효과를 유지하면서 체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녹차나 허브차들 드시면 체내 냄새 성분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녹차나 생강차는 마늘과 양파의 냄새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함께 섭취하면 체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체취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음식을 바꾸면 체취도 바뀝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부터 바꾸어 나간다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더 건강하고 상쾌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현자인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목 뒤와 귀 뒤를 한 번 더 씻고 속옷을 하루 한 번 더 갈아입고 하루 10분이라도 창문을 열어 환기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손주들이 다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생활도 더 편해질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을 변화시켜보다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지금 선택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